뉴욕의 퀸즈 지역,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30살의 싱글맘 빅토리아는 재정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직 직원이었지만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휘청거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65세의 어머니 발레리는 전직 발레리나 출신으로 딸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비키가 작가의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했다. 비키의 5살 난 딸 소피아는 귀엽고 영리한 아이로 이 작은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비키는 인터넷에서 집을 받는 조건으로 노인을 돌보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다. 뉴올리언스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는 75세의 엘리너라는 여성이었다. 엘리너는 한때 유명한 재즈 가수였지만 지금은 오래된 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다. 비키는 이 기회가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비키는 소피아와 함께 뉴올리언스 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들을 맞이한 건 청소부 일을 하는 중년 여성 라일라 이라였다. 라일라는 솔직하고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로 비키에게 엘리너를 소개해 주었다. 낡고 오래된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엘리너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희미한 목소리로 재즈곡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채 쓸쓸한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었다. 어서 와요, 비키. 라일라에게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엘리너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엘리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비키는 어색함을 감추며 대답했다. 비키는 엘리너를 정성껏 돌보았다. 그녀는 엘리너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었다. 엘리너는 비키에게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재즈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비키는 엘리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삶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비록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비키는 엘리너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엘리너에게서 어머니 발레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엘리너,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어느 날 저녁 비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리너의 얼굴에 슬픈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하나 있었지, 이든이라고. 하지만 녀석은 오래전에 집을 나갔어. 기타리스트가 꿈이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비키는 엘리너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 역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엘리너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고 두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어느 날 비키는 엘리너의 집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엘리너가 직접 녹음한 재즈 음반들과 빛바랜 보석들이 가득했다.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았다. 이게 다 뭐지? 비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음반을 꺼내 턴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엘리너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깊고 매혹적인 목소리는 마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재즈 가수의 노래처럼 느껴졌다. 보석들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였다. 엘리너, 이거 정말 엄청난 발견이에요. 비키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젊은 날의 추억들이지. 이제는 다 부질없는 것들이지만 비키는 이 음반들과 보석들이 엘리너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발견이 자신과 엘리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다. 얼마 후 엘리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비키는 엘리너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엘리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죽음은 마치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엘리너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집과 모든 재산을 비키에게 남겼다. 비키는 엘리너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비키는 엘리너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사무엘을 만났다. 사무엘은 엘리너의 재산 상속 절차를 도와주었고 비키에게 엘리너의 아들 이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든은 한때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였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져 방황하다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엘리너는 죽기 전까지도 이든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사무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비키는 엘리너의 아들 이든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엘리너가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또한 이든에게 엘리너의 유산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도 있었다. 사무엘 씨, 혹시 이든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비키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무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든이 뉴올리언스 외곽에 있는
알코올 중독 재활원에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년 전 일이라 지금도 그곳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든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엘리너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비키는 소피아를 발레리에게 맡기고 뉴올리언스 외곽에 있는 재활원으로 향했다. 재활원은 삭막하고 우울한 분위기였다. 비키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든을 만나러 왔습니다. 비키가 접수처에 있는 엄격해 보이는 간호사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무표정한 얼굴로 비키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이든은 면회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저는 꼭 이든을 만나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비키는 간절하게 애원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면회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비키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데이비드에게 건넸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데이비드는 돈을 보자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더니 말했다. 딱 10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비키는 데이비드의 안내를 받아 이든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퀭한 눈빛으로 누워있는 이든이 보였다. 그는 과거에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병든 모습이었다. 이든 씨, 저는 당신의 어머니 엘리너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비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엘리너는 당신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제야 이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비키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이든이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비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이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참았던 슬픔을 터뜨리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비키는 그런 이든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어머니께 전해줘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란다고. 이든이 흐느끼며 말했다. 비키는 이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망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이든 씨, 당신에게 엘리너의 유산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비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엘리너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유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비키는 이든을 설득했다. 당신은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 재능을 헛되이 버리지 말아요. 결국 이든은 비키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엘리너의 유산을 받아 재활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비키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든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든 씨,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주세요. 고마워요, 비키.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꼭 건강해져서 어머니께 떳떳한 아들이 될게요. 이든은 비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비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뉴욕으로 돌아온 비키는 엘리너의 유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리고 소피아를 유치원에 보내고 자신은 글을 쓰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비키는 발레리에게 엘리너와 이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그런데 이든과 저는 무슨 관계죠? 엘리너는 저에게 이든이 제 사촌이라고 말했어요. 발레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이든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동생이란다. 그러니까 너와 이든은 사촌 관계가 맞지. 비키는 깜짝 놀랐다. 그럼 왜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버지는 동생, 즉 이든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너에게 굳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란다. 발레리가 씁쓸하게 말했. 비키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엘리너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정성을 쏟았는지, 왜 이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는지. 엄마, 이든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비키가 굳은 결의를 보였다. 그래,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든에게 너는 정말 큰 희망이 될 거야. 발레리는 비키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비키는 이든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든은 비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점점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그는 다시 기타를 잡기 시작했고 예전의 열정을 되찾았. 어느 날 비키는 뉴올리언스에서 재즈 클럽을 운영하는 마커스라는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았. 마커스는 엘리너의 오랜 친구로 이든의 음악적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든에게 자신의 클럽에서 공연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제안했. 비키는 이든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이든은 기뻐하며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오랜만에 무대에 설 생각에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비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오랫동안 기타를 놓았는데. 이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든. 넌 타고난 재능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항상 곁에서 응원할게. 비키는 이든을 격려했다. 공연 날, 비키는 소피아와 발레리를 데리고 뉴올리언스로 향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엘리너의 집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비키는 엘리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안을 둘러보며 그녀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저녁이 되자 비키는 가족들과 함께 마커스의 재즈 클럽으로 향했다. 클럽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흥겨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든은 무대 한편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다. 이든 파이팅! 비키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이든은 비키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 비키.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든은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솜씨였지만 이내 그는 음악에 몰입하며 환상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그의 기타 선율은 마치 엘리너의 영혼이 깃든 듯 깊고 풍부한 감성을 담고 있었다. 관객들은 이든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들은 이든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았고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비키는 이든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뻤다. 공연이 끝난 후 이든은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무대를 내려왔다. 그는 비키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비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니야, 이든. 이건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낸 거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비키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날 밤 비키와 이든, 발레리와 소피아는 함께 엘리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엘리너를 추억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키와 이든은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비키는 이든, 발레리, 소피아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비키, 뉴욕에 가면 꼭 연락해. 언제든지 놀러와. 이든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이든. 너도 꼭 건강해야 해. 그리고 멋진 음악 많이 만들어줘. 비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이든 오빠랑 또 언제 봐? 소피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조만간 또 볼 수 있을 거야. 소피아, 이든, 오빠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비키는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든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발레리가 이든의 어깨를 다독였다. 고마워요, 발레리.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이든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비키와 이든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아쉬운 이별을 했다. 기차가 출발하고 비키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이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든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뉴욕으로 돌아온 비키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열심히 글을 썼고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녀의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비키는 발레리, 소피아와 함께 센트럴파크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 저기 좀 봐. 소피아가 갑자기 소리쳤다. 비키가 소피아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든이었다. 이든, 비키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이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해. 너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이든은 자신의 품에서 낡은 기타를 꺼냈다. 이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기타야. 이 기타로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 이든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엘리너가 생전에 좋아했던 재즈곡이었다. 이든의 목소리는 엘리너의 목소리처럼 깊고 감미로웠다.
비키와 발레리는 이든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든의 노래 속에서 엘리너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이든 오빠 노래 정말 잘 부른다.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 소피아. 이든 오빠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야. 비키는 소피아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이든의 노래가 끝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든의 노래에 감동을 받은 듯했다. 고마워, 이든.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 비키가 이든에게 말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비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거야. 이든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이후 비키와 이든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비키는 이든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이든은 비키를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 어느 봄날, 비키와 이든은 엘리너를 추모하기 위해 뉴올리언스에 있는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엘리너가 좋아했던 꽃들로 집 앞마당을 아름답게 꾸몄다. 엘리너, 당신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희망, 잊지 않을게요. 비키가 엘리너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이제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이든도 엘리너의 사진에 대고 다짐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다. 비키와 이든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저건 엘리너의 피아노 소리. 비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낡은 피아노 앞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몇 달 전 얼어붙은 강에서 그들을 구해준 제임스 씨였다. 제임스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비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제임스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엘리너와 나는 오랜 친구였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 엘리너와 친구셨다고요? 이든이 놀라며 물었다. 그래, 우리는 젊은 시절 함께 재즈클럽에서 연주를 하곤 했었지. 엘리너는 정말 훌륭한 가수였어. 제임스 씨는 엘리너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말했다. 제임스 씨, 엘리너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겠어요? 비키가 부탁했다. 제임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엘리너가 가장 좋아했던 재즈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피아노 선율은 마치 엘리너의 영혼이 깃든 듯 구슬프고 아름다웠다. 비키와 이든은 제임스 씨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엘리너를 추억했다. 그들은 엘리너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음악과 사랑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비키와 이든은 제임스 씨와 함께 엘리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엘리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제임스 씨, 저희와 함께 뉴욕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비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임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비키, 이든. 너희들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구나. 다음 날, 비키와 이든은 제임스 씨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비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이든, 발레리, 소피아, 그리고 제임스 씨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비키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이든은 재즈 기타리스트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자선 공연을 열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섰. 어느 날 비키와 이든은 엘리너의 집을 개조하여 엘리너 재즈 하우스라는 작은 재즈 클럽을 열었다. 그곳은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공간이자 엘리너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엘리너,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의 음악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거예요. 비키는 엘리너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음악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든도 엘리너의 사진에 대고 맹세했다. 비키와 이든은 엘리너 재즈 하우스에서 함께 연주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엘리너의 사랑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했다. 어느 날 밤 비키와 이든이 엘리너 재즈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클럽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지? 이든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봐. 발전기를 확인해 볼게. 비키가 침착하게 말했다. 비키가 발전기를 확인하러 간 사이
이든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이든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켜지더니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바로 이든이 재활원에서 만났던 알코올 중독자 동료 마이컬이었다. 마이클, 네가 여긴 웬일이야? 이든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널 보러 왔어, 이든. 네가 재즈클럽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마이클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이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실은 나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재활원을 나온 후로 계속 힘들었는데 결국 다시 술에 손을 대고 말았어. 마이클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마이클. 왜 그랬어? 이든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술을 끊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이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때 비키가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이든? 비키, 이쪽은 마이클이야. 내가 재활원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야. 이든이 마이클을 소개했다. 마이클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비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든은 비키에게 마이클의 사정을 설명했다. 비키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마이클 씨, 우리와 함께 지내요. 우리가 당신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비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 같은 놈 때문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마이클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죠? 비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마이클.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이든도 마이클의 어깨를 다독였다. 마이클은 비키와 이든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고마워, 비키, 이든. 너희들 덕분에 다시 살 희망이 생겼어.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마이클은 비키와 이든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비키와 이든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알코올 중독과 싸워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다. 마이클은 비키와 이든,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엘리너 재즈 하우스에서 일을 도우며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마이클, 기타 연주 실력이 많이 늘었는걸? 이든이 마이클의 기타 연주를 들으며 칭찬했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들이 없었다면 난 아마 지금쯤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을 거야. 마이클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말 마, 마이클. 넌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 비키가 마이클을 격려했다. 어느 날, 비키는 마이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마이클 씨, 우리와 함께 무대에서 보는 게 어때요? 당신의 기타 실력이라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은 비키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내가? 난 그럴 자격이 없어.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거야. 자격이 왜 없어? 넌 충분히 재능이 있고 무엇보다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잖아. 사람들이 너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비키가 마이클을 맞아, 마이클. 우리와 함께 무대에 서자. 너의 연주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이든도 마이클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이클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비키와 이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한번 해보자. 너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날부터 마이클은 이든과 함께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는 밤낮 없이 기타 연습에 매달렸고 그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었다. 마침내 공연 날이 다가왔다. 마이클은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마이클, 괜찮아? 이든이 마이클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솔직히 많이 떨려.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비키가 마이클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마이클. 네 안에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어. 그 음악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 이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이클은 비키와 이든의 격려에 힘을 얻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그는 음악에 몰입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아 연주를 이어나갔다. 마이클의 기타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연주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었고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마이클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이클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이클,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네가 자랑스러워. 비키가 마이클을 껴안으며 말했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들이 없었다면 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마이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고맙지.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기뻐. 이든도 마이클을 껴안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엘리너 재즈하우스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그는 이든과 함께 공연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타리스트로 성장했다. 어느 날 마이클은 비키와 이든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실 나는 엘리너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 무슨 인연? 비키와 이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젊었을 때 엘리너의 재즈클럽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었어. 그때 엘리너는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나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해주었지. 하지만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어. 그 후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지. 마이클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구나. 엘리너는 분명 너를 이해했을 거야.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관대했고 특히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어. 비키가 마이클을 위로했다. 내 말이 맞아, 마이클. 어머니는 네 안에서 가능성을 보셨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이든이 마이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마워, 비키, 이든. 너희들 덕분에 나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앞으로는 엘리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마이클이 굳은 결의를 보였다. 세월이 흘러 비키와 이든, 그리고 마이클은 엘리너 재즈하우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은 엘리너의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그녀의 꿈을 이어나갔다. 어느 날 그들은 엘리너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그들은 엘리너가 생전에 좋아했던 곡들을 연주하며 그녀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엘리너, 당신의 음악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비키가 엘리너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이제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이든도 엘리너의 사진에 대고 다짐했다. 엘리너,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당신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클도 엘리너의 사진에 대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엘리너 재즈하우스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 음악은 엘리너의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다. 비키와 이든, 그리고 마이클은 앞으로도 엘리너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그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엘리너가 남긴 유산, 즉 음악과 사랑의 힘을 믿었고 그 힘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비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엘리너와 이든, 그리고 마이클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음악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녀의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비키는 유명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비키는 자신의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든과 마이클,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시사회에 초대했다. 비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네 소설과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 이든이 비키를 축하해 주었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거야. 비키가 이든과 마이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리가 오히려 고맙지. 네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줬잖아. 마이클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시사회가 끝난 후 비키와 이든, 마이클, 발레리, 소피아, 그리고 제임스 씨는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우리의 성공과 엘리너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비키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말했다. 위하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 그때 갑자기 누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든이었다. 그는 엘리너가 작곡한 미발표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곡은 엘리너가 이든을 위해 쓴 곡으로 이든만이 알고 있는 곡이었다. 이든의 피아노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선율은 엘리너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고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든, 그 곡 정말 아름답다. 엘리너가 너에게 준 선물이었구나. 비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어머니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셨어. 이 곡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 이든이 벅찬 감정을 애써 삼키며 말했다. 네, 연주 덕분에 엘리너의 음악이 다시 한번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이든. 비키가 이든의 손을 꼭 잡았. 그날 밤, 이든의 피아노 연주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 엘리너의 음악은 이든을 통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율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비키와 이든, 마이클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 비키는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떨쳤고 이든은 전설적인 재즈 기타리스트로 추앙받았으며 마이클은 재즈 하우스를 운영하며 후배 양성에 힘썼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과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된 비키는 손녀 소피아와 함께 엘리너 재즈 하우스를 찾았다. 소피아는 재즈 가수를 꿈꾸는 재능 있는 소녀로 성장했다. 할머니, 이 재즈 하우스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엘리너 할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 소피아. 이곳은 엘리너의 사랑과 음악이 살아 숨쉬는 곳이란다. 네가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비키는 소피아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무대 위에서 한 젊은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바로 이든의 아들이었다. 그의 연주는 이든을 쏙 빼닮아 깊고 풍부한 감성을 담고 있었다. 저 친구 정말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이든을 닮았어. 비키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할머니, 저도 언젠가 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소피아가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래, 소피아.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엘리너 할머니도 내 꿈을 응원하실 거야. 비키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비키는 엘리너의 환영을 보았다. 엘리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엘리너. 비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엘리너의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엘리너의 환영은 이내 사라졌지만 그녀의 사랑과 음악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비키는 엘리너가 남긴 유산, 즉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음악의 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비키는 가족들과 함께 엘리너와 이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다 세상을 떠난 마이클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묘비에 꽃을 헌화하고 그들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 이든 오빠와 마이클 아저씨는 지금쯤 천국에서 엘리너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겠지? 소피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 그래, 소피아. 그들은 분명 천국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비키는 소피아를 꼭 껴안으며 말했. 비키야,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행복을 줘서 정말 고맙다. 발레리가 비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히려 엄마께 감사하죠.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비키는 발레리에게 고마움을 전했. 우리 손녀, 비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넌 엘리너의 꿈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 제임스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엘리너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잘 가꾸었을 뿐이에요. 비키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들은 묘지를 떠나 엘리너 재즈 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엘리너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주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비키는 엘리너 재즈 하우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엘리너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엘리너, 당신은 저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당신의 사랑과 음악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사랑합니다. 엘리너. 비키는 마음속으로 엘리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키는 앞으로도 엘리너가 남긴 유산, 즉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음악의 힘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것이다. 그녀는 엘리너의 삶과 음악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어느 날 비키는 엘리너의 오래된 집을 방문했다. 그곳은 이제 엘리너 기념관으로 탈바꿈하여 엘리너의 삶과 음악을 기리는 공간이 되었다. 비키는 기념관 곳곳을 둘러보며 엘리너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소피아가 갑자기 소리쳤다. 비키가 소피아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벽 한쪽에 낯선 문이 보였다. 그 문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문이었다. 저 문은 뭐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비키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문 뒤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작은 지하실이 나타났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책들과 악보들이 가득했다. 이건 엘리너 할머니의 비밀 공간이었나 봐요. 소피아가 신기한 듯 말했다. 비키는 지하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엘리너가 직접 쓴 일기장과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엘리너 할머니의 일기장. 비키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엘리너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이든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키는 일기장을 읽으며 엘리너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 이 편지 좀 보세요. 이든 오빠에게 쓴 것 같아요. 소피아가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하고 말했다. 비키는 소피아에게서 편지를 건네받아 읽어보았다. 그 편지들은 엘리너가 이든에게 쓴 수많은 편지들이었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엘리너는 이든에게 이 편지들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야. 비키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 그때 비키는 일기장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엘리너와 낯선 남자, 그리고 어린 이든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이든의 아버지인가? 비키는 사진 속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 그 순간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이든을 구해준 후 세상을 떠난 마이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설마 마이클이 이든의 아버지였던 거야? 비키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마이클이 엘리너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마이클 역시 이든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도 떠올랐다. 마이클은 자신이 이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몰랐던 걸까? 비키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든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든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비키는 서둘러 일기장과 사진을 상자에 넣었다.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꾸나. 비키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엘리너의 비밀 공간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과연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든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비키는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어두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